우리 그만 이혼하자. 이거 먹고 꺼져. 시어머니 발인 날 남편은 내연녀 손을 잡고 들어와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오늘 어머니 발인 날이야. 유골함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 노친네 얘긴 그만해. 난 이제 해방이야.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그리고 무인도 등기 서류. 있는 거라곤 폐가와 자갈뿐인 섬. 팔리지도 않아 해마다 돈만 빠져나가는 섬. 남편은 그 세금 먹는 짐을 위자료라며 떠넘긴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섬이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 시작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 정순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례식장에서 받은 봉투와 납골당 안내문, 그리고 유골함 인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발인 내내 흘린 눈물이 거기 그대로 배어 있었죠. 설아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간 설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복 소매에는 아직 국화 향기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절을 받으며 서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관이 들어가 영영 이별을 고하던 순간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장례식장 직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유골함은 납골당에 도착하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으로는 원하시는 자리가 다들 만석이라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아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납골당 주소 안치 일정, 추후 방문 안내.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설아는 유골함 관련 서류를 꽉 쥐었다가 손이 떨려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며 펼쳐졌습니다. 설아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몸이 순간 얼어붙었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담배 냄새가 먼저 확 들어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담배 연기가 현관에서부터 방 안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설아는 그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설아는 낮게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문기석 이제서야? 남편 기석이 상복을 입은 설아를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인이 끝난 집에서, 그것도 어머니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뒤에서 유세라라는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기석의 내연녀였습니다. 유세라는 현관 신발장 위에 자기 가방을 툭 던지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와, 진짜 오래됐다. 이런 데서 살았다고. 설아는 참고 있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즉시 받아쳤습니다. 여긴 내가 함부로 말할 때 아니야. 유세라는 설아의 말을 무시하고 거실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며 벽에 걸린 액자며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거 빈티지래. 진짜 웃긴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유세라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낮은 탁자까지 찍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흩어진 납골당 서류를 주워들고
기석에게 던지듯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발인 날이야. 아들이면 적어도 어머니 유골함 위치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기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났잖아. 내가 알아서 했잖아.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이야? 발인도 안 오고 납골당도 안 갔으면서. 기석이 귀찮다는 듯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 붙잡고 살 거야? 그 노친네 얘기 그만해. 설아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다니.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유세라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 우리 약속 있잖아. 유세라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계속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영정 사진이 놓였던 자리, 국화 향기가 남은 곳, 조문객들이 앉았던 방석까지 일일이 찍으려고 했습니다. 설아는 참다 못해 다가가 유세라의 휴대폰을 막으려 했습니다. 유세라는 설아의 손을 툭 치며 더 자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창피해요? 설아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그 손 치워. 그런데 기석이 갑자기 설아를 밀쳐냈습니다. 설아는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리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아는 고통을 삼키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설아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기석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방 쪽으로 걸어가며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당기려는 순간 기석이 물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뒀어? 설아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여긴 어머니 집이야. 기석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집이지. 근데 이젠 내 집이야. 설아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래. 내 집인데 발인 날에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당에 다른 여자랑 놀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들어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셔. 기석은 설아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오늘 정리할 거 정리해. 설아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기석이 지금 이혼을 통보한 겁니다. 발인이 끝난 이 자리에서요. 설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세라는 그 틈에 수납장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손 떼면 경찰 부른다. 기석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기석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이것도 먹고 꺼져. 기석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설아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설아의 발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백송도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백송도라는 무인도를 설아에게 떠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세라가 마무리 조롱을 날렸습니다. 세금 귀신 붙은 섬이라며? 딱 어울리네요. 설아는 봉투를 펼쳐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유세, 관리비, 가산금, 체납시, 압류 가능. 그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설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기석과 유세라는 그런 설아를 뒤로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담배 냄새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세금 고지서 예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체 시 가상금 부과, 장기 체납 시 압류 가능. 설아는 그 문장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설아는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며칠 후 납골당을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 정순의 유골함을 모시고 납골당 안치를 마친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아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며 손을 문질렀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거품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설아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손을 헹구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수건으로 손을 닦다가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납골당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유골함 안치 완료. 위치는 3층 301호입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설아는 그 문자를 읽으며 답장을 보내려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설아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기석이었습니다. 오후 3시. 변호사. 늦지 마. 설아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납골당에 다녀온 설아에게 안부 한마디 없이 변호사 일정만 통보하다니. 설아는 참지 못하고 즉시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기석이 받았습니다. 설아는 첫 마디를 단호하게 꺼냈습니다. 납골당도 안 갔으면서 변호사 일정에는 가려고. 기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 또 해. 끝났잖아. 설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최소한 사람 돌이라는 게 있지. 기석이 폭발했습니다. 그 놓친 내 잔소리 지겨웠어. 난 해방이야. 이제 내 인생 사는 거라고. 설아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지 마. 기석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유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세라가 옆에서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시작이야. 옛날 얘기는 그만하자. 유세라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설아에게 일부러 들리게 하려는 것이었죠. 설아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삼시 변호사 사무실. 주소는 문자로 보냈으니까 늦지 마. 끊는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설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혼 서류. 백송도. 설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아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설아는 시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송도 관리만 해라. 절대 팔지 마라. 설아는 그 문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팔지 말라고 하셨을까?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설아는 계속 그 메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체가 선명했습니다. 정수는 평소에도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분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글씨를 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도착한 설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기석과 유세라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유세라는 설아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며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설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설아는 애써 무시하고 접수대로 갔습니다. 백설아입니다. 예약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아는 기석과 유세라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지만 설아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나왔습니다. 문기석님, 백설아님 들어오세요.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기석과 유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설아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관련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인이신 정순 여사님의 유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랑 건물은 제 상속입니다. 명의도 제 앞으로 넘어온 거 맞죠?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부 조건부 항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둘 뿐이 아니에요. 기석이 설아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송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이혼 합의 과정에서 백설아님께 귀속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보유세와 관리 책임도 함께 이전됩니다. 변호사가 세금 관련 내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간 보유세, 가산금, 관리 최소 비용.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팔면 되지 않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백송도는 무인도이고 매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접근도 어렵고 활용도도 낮아서 매물로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팔리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해. 난 그 섬 귀찮아서 평생 안 갔어. 엄마도 그냥 세금만 내고 방치한 거였잖아. 유세라가 덧붙였습니다. 세금만 잡아먹는 돈 귀신이래요. 잘 받으세요, 언니. 설아는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이혼은 할게요. 대신 섬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할게요. 기석은 내심 설아가 섬을 포기하고 버리길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꺼내 설아 앞에 놓았습니다. 설아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펜 끝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종이가 살짝 찢어졌습니다. 설아는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기석이 일어서며 유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자유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기석과 유세라가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아에게 사본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송도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설아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설아는 가방을 열어 시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백송도 관리만 해라. 설아는 그 문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섬에 뭐가 있는 걸까요? 설아는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 속에서 이혼 서류와 어머니의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의 서명을 마친 날 설아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그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기석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설아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봉투,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작은 유품들. 손수건 하나, 편지 봉투, 그리고 낡은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아는 허름한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가 가장 싼 곳을 찾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그대로 들렸고 복도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설아는 짐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설아의 집이었습니다. 설아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설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번 돈 다 어디 갔지? 설아의 머릿속에 기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기석이 설아에게 말했었죠. 이번엔 확실해. 이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 달라져. 설아는 그때 저축해둔 돈을 기석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매번 믿었고 매번 돈은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통장을 덮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누수가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설아는 잠들려고 눈을 감았지만 옆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녀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고함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설아는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아는 귀를 막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공용 주방으로 갔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자기 컵을 찾았지만 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설아는 싱크대를 뒤졌지만 자기 컵은 없었습니다. 다른 컵 하나가 씻기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컵을 집어 물로 씻었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와 부딪혔습니다. 설아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설아를 째려보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조심 좀 하시지.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설아는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에서 봉투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백송도 보유세 고지서였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뜯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설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봉투가 왔습니다. 이번엔 가상금 안내였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열어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세 번째 봉투가 왔습니다. 관리 최소 비용 청구서였습니다. 설아는 그 봉투들을 방바닥에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하나하나 숫자를 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계산기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최종 금액이 나오는 순간 설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 잔액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설아는 봉투 하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고지서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체 시 가상금 부과, 장기 체납 시 압류 가능. 설아는 그 문장을 읽으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압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 서서 제일 싼 컵라면을 골랐습니다.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설아는 제일 싼 것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아는 법무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섬을 넘겨받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명이가 본인 앞으로 넘어왔다면 팔거나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팔 수 있나요? 거래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인도는 매물로 나와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놔두면 세금이 계속 나갑니다. 설아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설아는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설아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끊겼습니다. 설아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금 고지서 계속 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석이 아니라 유세라였습니다. 오빠 바쁘대요.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설아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설아는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벽을 주먹으로 한번 쳤습니다. 하지만 벽은 너무 단단했고 손만 아팠습니다. 설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진짜 끝인가?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백송도는 절대 팔지 마라. 관리만 해라. 설아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왜 팔지 말라고 했을까? 왜 관리만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남겼을 겁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짐이면 끝내려고 가는 거고 비밀이면 찾으려고 가는 거야. 설아는 일어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서류 봉투. 설아는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가 월세를 미리 일부 냈습니다. 며칠집 비울 거예요. 방은 그대로 두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설아는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항구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표를 사면서 설아는 다시 한번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설아는 가방을 열어 시어머니의 유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백송도 집원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종이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설아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닷바람이 설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설아는 가방을 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설아는 항구 주변을 걸으며 배표를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표를 파는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무인도로 가는 배표는 어디서 사나요? 무인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백송도요. 상대방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백송도? 거긴 배가 안 다니는데요.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설아는 막막했습니다. 배가 안 다닌다니. 설아는 다시 주변을 헤맸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백송도라고 아세요?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요? 만식 아저씨 찾아가세요. 그분 아니면 거기 갈 방법 없어요. 만식 아저씨요? 네. 어촌계 사무실 가시면 계실 거예요. 저기 골목 끝에 있어요. 설아는 점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 동안 설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 서류가 날릴 뻔했습니다. 설아는 서둘러 서류를 붙잡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어촌계 사무실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설아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고 손에는 밧줄과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설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만식 아저씨 찾아왔어요. 내가 만식인데. 무슨 일로? 설아는 가방에서 고지서를 꺼내 만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송도요. 제가 떠안게 됐어요. 확인만 하고 싶어서요. 만식은 고지서를 받아 훑어보더니 설아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쯤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송도 가려는 사람은 처음 보네. 거길 못 가나요? 못 가는 건 아닌데 거길 왜 가? 설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섬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팔지 말고 관리만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알아야 지키든 정리하든 하잖아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건 안 돼요. 통신 끊기는 구간이 있고 날씨도 봐야 하고 안반 때문에 배를 바로 못 붙여요. 설아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못 가는 건가요? 아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준비 좀 해야 해요. 만식은 설아를 데리고 창고로 갔습니다. 구명조끼며 방수팩이며 손전등 같은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식이 구명조끼를 하나 꺼내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입어보세요. 설아는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다른 것을 꺼내주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괜찮네요. 방수팩 필요하시죠? 서류 젖으면 안 되니까. 만식은 방수팩과 손전등, 그리고 라이터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설아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 정순이 여사시죠?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순이 여사가 늘 그러셨어요. 백송도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저도 몇 번 그 섬 근처 지나간 적 있어요. 설아는 만식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무슨 사이셨어요? 사이라기보단 그냥 아는 사이였죠. 정순이 여사는 이 섬만큼은 지키려 했어요. 설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섬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항 준비를 마치고 배에 오르기 직전 만식이 물었습니다. 정순이 여사랑 무슨 사이예요? 설아는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하죠.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파도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설아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파도가 한번 크게 칠 때 설아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만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식이 설아를 붙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고 설아는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만식이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설아는 물을 조금 마시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가자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바로 섬에 붙지 못했습니다. 안방과 갯골 때문에 만식은 방향을 몇 번이나 바꿔야 했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길 찾고 있어요.
결국 만식은 안전한 지점을 찾아 배를 댔습니다. 설아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바닥이 거칠었습니다. 돌밭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섬은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지붕, 끊어진 담장, 짠 바닷바람에 삭은 목재, 그리고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데서. 만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옛날엔 사람 살았지. 설아는 천천히 섬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옛날 집터가 어디쯤인지 찾으려 했지만 너무 오래되어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시작이었구나. 만식이 설아를 따라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쪽이에요. 정순이 여사가 늘 신경 쓰던 곳이 이쪽이었어요. 만식이 손으로 가리킨 곳은 돌반 너머였습니다. 설아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돌이 발밑에서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배 정박하고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혼자 있을 수 있겠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만식은 배로 돌아갔고 설아는 혼자 섬에 남았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폐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과 벽이 무너져 있었지만 어딘가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때 벽 틈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다가가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방수 포장 흔적이었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벽 틈 사이의 방수 포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었지만 설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수 포장 봉투는 오래되었지만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봉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설아에게. 시어머니 정순의 글씨체였습니다. 설아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손톱으로 테이프를 벗기려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설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팠지만 설아는 다시 봉투를 뜯었습니다. 방수 포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몇 장이었습니다. 설아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그 한 단어에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설아는 편지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던 선택들이 너를 고생시켰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어미로서 부끄럽다. 설아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편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눌러 펼쳤습니다. 기석이가 제대로 살기를, 언젠가는 바뀌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변하지 않았지. 나는 아들을 잃었다. 설아는 그 문장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다고 쓴 것입니다.
설아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딸을 얻었다. 설아는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편지를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설아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내 말년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무섭구나. 설아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 말년이 행복했다. 설아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서둘러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편지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설아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눈물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글씨가 약간 번졌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내가 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직접 찾아 가져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설아는 그 문장을 읽고 편지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설아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그렇게 편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설아야, 내가 좋아하던 자리가 있단다. 바다가 보이고 바람이 부는 곳. 너는 아마 알 거야. 거기 가보렴. 설아는 그 문장을 읽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자리. 바다가 보이고 바람이 부는 곳. 설아는 편지를 접어 방수팩에 다시 넣었습니다. 편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아는 방수팩을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주변을 걸었습니다. 폐가 뒤편으로 가니 돌밭이 나왔습니다.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설아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설아는 돌밭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밭을 지나자 하구 쪽이 나왔습니다.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설아는 그곳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자리인가?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수팩을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설아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종이에 눈물 자국이 또 생겼습니다. 설아는 그 자국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은 배를 정박시키고 섬으로 올라왔던 모양이었습니다. 만식은 설아가 편지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멀찍이 멈췄습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은 설아가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설아가 편지를 방수팩에 넣고 일어서자 만식이 말했습니다. 정순이 여사 설아 씨 편이었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섬이 집만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설아는 다시 하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자리. 바다가 보이고 바람이 부는 곳. 설아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밭을 지나 하구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만식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설아는 하구 근처에 서서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갈과 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자갈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뭘 보셨을까? 만식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섬 안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자리를 찾았으니 이제 어머니가 지키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챕터 6 태풍 뒤 하구 스친 만식 확정대사. 설아는 섬 안쪽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어머니가 지키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주변 무너진 담장 근처 잡초가 무성한 곳까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섬에 비가 내렸습니다. 설아는 폐가 안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지붕이 무너진 곳으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방수팩을 꺼내 편지가 젖지 않도록 확인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설아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설아는 폐가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밤사이 태풍이 지나간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쓰러진 나무, 흩어진 돌, 그리고 물이 고인 자리들. 설아는 하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구에 도착한 설아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라 자갈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설아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자갈 사이에 알갱이들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알갱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설아는 손가락으로 자갈을 훑었습니다. 반짝이는 알갱이가 손가락 끝에 묻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돌이겠지. 내 처지가 무슨 금이야. 설아는 손바닥을 툭툭 털어 알갱이를 다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른 곳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때 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 씨. 설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식이 섬으로 올라와 하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설아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식이 발밑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백송도에만 유독 그러더라. 그냥 섬 특징이라 생각했어요. 설아는 만식의 말에 다시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섬 특징이요? 네. 옛날에 누가 금 나온다고 소문낸 적도 있는데 뻥이었어요. 그냥 햇빛에 반짝이는 돌들이죠. 설아는 그 말을 듣고도 뭔가 걸렸습니다. 유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설아는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자리. 지키라고 했던 것.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유독 여기만? 만식이 설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아 씨, 돌밭 함부로 헤집지 마세요. 발목 나가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만식은 배로 돌아갔고 설아는 다시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이제 섬을 제대로 관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만 해라고 했던 말을 실천하기로 한 것입니다. 설아는 잡초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잡초를 뽑았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힘을 줘야 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설아는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잡초를 계속 뽑다가 손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설아는 아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설아는 입으로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표시했습니다. 위험한 곳에는 돌을 쌓아 표시를 남겼습니다. 설아는 섬을 천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옛날 생활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항아리 파편이 흙 속에서 나왔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주워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이 살았구나. 설아는 계속 땅을 정리하며 다른 것들도 찾았습니다. 옛날 우물 흔적, 찢어진 돗자리, 깨진 그릇 조각들.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과거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그것들을 한쪽에 모아두었습니다. 설아는 폐가 뒤편을 정리하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발밑이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유독 단단했습니다. 주변보다 표면이 달랐습니다. 설아는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찍어보았습니다. 뭐지?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설아는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내며 천천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었지만 설아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방수 포장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아는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방수 포장 아래로 항아리 테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손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다시 그 자리로 다가가 항아리 테두리를 더 드러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주변의 흙을 계속 걷어냈습니다. 항아리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설아는 항아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설아는 잠깐 멈춰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왜 여기에 항아리가 묻혀 있을까? 설아는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자리가 있단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지키라던 그 자리인가? 설아는 항아리를 완전히 파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설아는 일단 그 자리를 표시해두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돌을 쌓아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조금 덮어두었습니다. 아직 열어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아는 일어나 손에 흙을 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큰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하구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반짝이는 알갱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식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백송도에만 유독 그러더라. 설아는 천천히 하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갈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알갱이들이 반짝였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자갈을 만졌습니다. 설마.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왜 팔지 말라고 했는지, 왜 관리만 하라고 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항아리를 묻어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돌로 표시해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게 뭘 남기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내며 항아리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설아는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항아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설아는 힘을 주어 들어 올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항아리를 조금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항아리를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설아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는 항아리 뚜껑을 살펴보았습니다.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뚜껑을 들어 열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힘을 주어 다시 들었습니다. 뚜껑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설아는 뚜껑을 완전히 들어 올려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설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금빛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사금이었습니다. 설아는 손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항아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설아는 황급히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아는 땅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설아는 다시 항아리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금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설아는 손으로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뚜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두 손으로 뚜껑을 잡아 항아리 위에 올렸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은 설아의 표정을 보고 항아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만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만식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이거 말 세면 끝이에요. 만식은 주변 발자국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뿌려 흔적을 지웠습니다. 설아도 만식을 도와 흔적을 지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이거 함부로 알리면 설아 씨가 위험해집니다. 조심해야 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가방에서 방수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딸을 얻었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설아는 그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쳤습니다. 설아는 항아리를 다시 열어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쪽 벽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손으로 사금을 조금 치워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11년째. 어머니가 남긴 표식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글씨를 보며 어머니의 집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만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이거 한 번에 옮기면 표적됩니다. 섬에 두고 계획 세워요. 설아는 만식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두고 천천히 생각할게요. 만식이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설아 씨가 섬 주인이면 주인답게 기록부터 남겨요. 출입, 보관, 이동 순서. 다 적어두세요. 설아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설아는 가방에서 종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발견한 위치, 크기,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기록을 마치고 항아리를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표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에 띄지 않게 작은 돌 하나만 놓았습니다. 설아는 그 위치를 노트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설아는 일어나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설아는 천천히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땅 표면이 또 달라 보였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흙을 조금 걷어냈습니다. 방수 포장이 또 보였습니다.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만식을 돌아봤습니다. 만식도 설아가 발견한 것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더 있어요?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다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항아리 테두리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설아는 손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아는 노트를 펼쳐 이 위치도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펜을 꽉 쥐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 발견. 위치. 상태. 만식이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항아리가 2개. 혹시 더 있을까? 어머니는 얼마나 오래 이걸 모은 걸까? 설아는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설아는 두 번째 항아리도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로 표시를 남겼습니다. 설아는 일어나 두 손을 털었습니다.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하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반짝이는 알갱이들. 만식이 했던 말. 백송도에만 유독 그러더라.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사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설아는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딸을 얻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설아를 선택했습니다. 설아에게 이 모든 것을 남긴 것입니다. 설아는 눈물을 참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챕터 8 항아리 5개 연속 폭발 기석 육지 압박. 설아는 다음 날도 섬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아는 어제 표시해둔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돌 표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항아리가 드러났습니다. 설아는 항아리를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무거웠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설마 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역시 사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뚜껑을 다시 덮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개. 항아리가 2개였습니다. 설아는 노트를 꺼내 두 번째 항아리를 기록했습니다. 위치, 크기, 상태. 손이 떨려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만식은 설아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설아 씨, 괜찮아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다인지도 모르겠고. 만식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찾아볼까요? 설아는 고개를 들어 만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땅 표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또 다른 지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역시 단단했습니다. 설아는 흙을 조금 파냈습니다. 방수 포장이 보였습니다. 또 설아는 흙을 계속 걷어냈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가 드러났습니다. 설아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얼마나? 설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식은 설아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닦고 세 번째 항아리도 기록했습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아 씨,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설아는 만식을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순이 여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설아는 다시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만식의 말대로 또 다른 지점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설아는 그곳으로 가서 흙을 걷어냈습니다. 항아리가 또 나왔습니다. 설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개. 설아는 계속 주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설아는 노트에 5개의 항아리 위치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 개수를 세며 적었습니다. 총 5개. 설아는 그 숫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써도 못 쓰겠어. 만식이 설아에게 조언했습니다. 설아 씨, 이거 바로 빼지 마세요. 소량씩 나눠서 옮겨야 합니다. 설아 씨가 흔들리면 끝이에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할게요. 설아는 5개의 항아리를 모두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작은 돌로 표시를 남겼습니다. 설아는 노트에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폐가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5개의 항아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것들. 설아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이 섬을 공공에 환원하지 않겠다고. 그 대신 설아 자신의 삶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아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채무 피해자 지원. 설아는 자신도 채무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남편 기석의 투자 실패, 빚 그리고 이혼. 설아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 설아는 노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설아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육지에서는 기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유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결번입니다. 기석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봤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유세라가 기석을 버린 것입니다. 기석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같은 응답만 돌아왔습니다. 기석은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기석의 휴대폰에 문자가 연속으로 도착했습니다. 대출 독촉 문자였습니다. 연체 3일째입니다. 즉시 입금 바랍니다. 법적 조치 예고. 문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기석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석은 어머니가 남긴 집과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명의는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건부 항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 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백송도 관리 이행 조건 충족 시 최종 귀속. 기석은 그 문장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석은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전화 받아. 백송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설아는 섬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석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문자를 읽고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설아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섬 팔면 되잖아. 내가 돈 급해. 좀 도와줘. 문자 톤이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섬이라도 처리해서 갚아. 설아는 모든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기석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육지로 돌아와 어머니의 집에 있던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백송도 관리 이행 시 건물 귀속.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집과 건물이 백송도 관리 조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섬을 관리하면 건물도 설아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아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것까지 생각하셨구나. 설아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설아에게는 확실한 출구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만식에게 연락했습니다. 만식과 함께 섬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만식은 어촌계 어르신들과 함께 섬 출입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출항 기록을 남기고 보관 상태를 점검하는 루틴이었습니다. 설아는 항아리에서 소량씩 사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만식의 조언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설아는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사금을 단계적으로 현금화했습니다.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만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설아는 고시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좁은 방을 떠났습니다. 설아는 작지만 깨끗한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설아는 새집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설아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시원과는 달랐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설아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를 했습니다. 설아는 지역 법률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소 게시판에 채무 피해자 모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채무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은 사람, 가족의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대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투자 사기를 당했고
그 빚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넘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학원비도 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기석의 투자 실패, 빚 그리고 고시원 생활. 설아는 모임이 끝난 후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설아를 봤습니다. 네. 설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남편 빚 때문에 고생했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혼하고 고시원 살았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설아는 여성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은 아이들 학원비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며칠 후 그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학원비를 직접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받은 기회니까요. 설아는 그 여성 외에도 몇 명을 더 도왔습니다.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필요한 만큼만 도왔습니다. 법률 상담 비용을 지원하거나 급한 생활비를 보태거나 아이들 교육비를 도왔습니다. 설아는 만식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식과 함께 섬을 관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배에서 설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만식이 설아를 봤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순이 여사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설아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육지에서 기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번호를 바꾼 유세라를 기어코 찾아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세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기석이 놀라면서도 분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요즘 상태 봐요.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없는 남자랑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 건물이랑 집이 있잖아. 유세라가 비웃었습니다. 그거 오빠 거 아니래요. 조건부래요. 저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유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기석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기석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기석의 지인이었습니다. 기석아. 지인이 기석 옆에 앉았습니다. 너 아내 요즘 잘 산다며? 소문 들었어. 기석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채무 피해자 돕는다고 하더라. 돈이 어디서 났대?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너 모르냐? 동네에서 다 아는데. 기석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기석은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전화 받아. 너 백송도로 돈 버는 거야? 설아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석의 문자를 읽고 캡처했습니다. 설아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너 혼자 잘 사는 거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좀 도와줘. 나 세라랑 헤어졌어. 정리했다고. 우리 부부였잖아.
문자 톤이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설아는 모든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채무 피해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도움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비를,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만식과 어촌계 어르신들도 설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한 어르신이 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정순이 닮아가네.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설아는 섬을 관리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변호사를 통해 조건부 귀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백송도 관리 이행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만식이 작성해준 출입 기록, 설아가 직접 쓴 관리 일지, 그리고 섬 상태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졌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설아님, 관리 이행 조건 충족이 확인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서류 드리겠습니다. 설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백송도 시어머니의 집, 그리고 건물까지 모두 설아의 이름으로 최종 귀속되었습니다. 설아는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아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설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설아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 함께 식사하던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설아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으로 된 집이네요. 그날 저녁 설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설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기석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야. 설아는 문을 잡고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지금 고시원에 살아. 곰팡이 냄새 너무 나고 불편해. 좀 도와줘. 설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기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였잖아. 한 번만. 설아가 기석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기석의 말이 끊겼습니다. 기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기회를 줬어. 내가 버린 거야.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문을 닫았습니다. 기석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기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발로 찬 거였어. 기석은 건물 밖으로 나가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문 안쪽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아는 채무 피해자 모임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주에는 생활비를, 어떤 주에는 법률 상담비를, 어떤 주에는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설아는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도왔습니다. 한 모임에서 설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나눌게요. 저도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설아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만식과 어촌계 어르신들은 설아를 섬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과장하거나 떠받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설아를 대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정순이 닮았어. 만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설아는 정기적으로 백송도를 찾았습니다. 섬을 관리하는 루틴을 지켰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무너진 곳을 점검하고 항아리들을 확인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힘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조용히 섬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섬의 하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설아는 가방에서 방수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설아야, 너의 인생을 살아라. 설아는 편지를 다시 접어 방수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설아는 일어나 폐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폐가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설아가 관리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설아는 폐가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아는 섬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설아는 하구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식이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아는 섬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설아는 섬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폐가 돌박하고 모든 것이 눈에 담겼습니다. 설아는 배에 올랐습니다. 만식이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설아는 뒤를 돌아보며 섬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이 물었습니다. 설아 씨, 다음엔 언제 올래요? 다음 주에 올게요. 계속 관리해야죠.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배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설아에게 살아갈 힘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빛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으로. 설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